정몽준입니다. 단일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 단일화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저는 저의 운명을 국민 여러분 손에 맡겼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는 정책과 이념 그리고 살아온 길이 달라서 단일화는 어렵다고 했으나 그 후 생각을 바꿔서 단일화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단일화는 왜 필요합니까?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이번에 또 뽑는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불안해집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과반수를 얻는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 조항이 있다면 사실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일화 후보는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다양한 정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특히 경제와 국제 감각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념 대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잘 된 것인지, 미국과의 소파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통일을 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협조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두 국제 문제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저의 동지이자 경쟁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모두 발언,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지난 봄 저는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새칭 국민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00만 국민이 참여해서 뽑힌 국민후보였습니다. 한때 국민들의 지지도가 60%까지 올라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자꾸 지지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다시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착잡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거쳐서 좀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국민들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국민들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 여러분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 토론, 먼저 후보 단일화 문제는 노무현 후보부터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바라는 일이라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측돼 있던 일입니다. 저는 7월경부터 재경선을 열어놓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 진작 좀 국민 경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국민 경선이라는 방법을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무현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한때 인기가 높으셨는데 지금 이제 인기가 좀 내려가셔서 착잡하시고 억울하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 얼마나 착잡하신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국민 경선제를 해서 이제 뽑히신 후보니까 또 국민 경선제는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하나의 제도인데
인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셔서 억울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는 노무현 후보께서 결단을 하실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경선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저도 그 국민 경선은 성공한 실험이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당에 계시던 분들께서 국민 경선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동원됐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뽑는 걸 이제 바랬는데, 근데 노 후보께서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해서 국민 경선의 취지에 가까운 것이 여론조사라고 많은 분들이 또 노 후보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시간상 예. 국민 경선에서 동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믿고 계시는지 참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그 문제는 접어두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방법을 제가 수용한 것은 사실은 우리 정 후보의 요구를 다 수용한 것이거든요. 다 수용한 것인데 그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해서 너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경제적인 상그레이스의 계약도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것이 우리가 도리인데 여론조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조건이 있고 또 재합의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야 신뢰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그것을 유출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는 노무현 후보께서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여론조사 절반, 당원 절반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이 결국 된 거는 노무현 후보의 제안을 저희가 수용한 것,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은 좀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서 후보 단일화는 노무현 후보하고 저하고 뭐 정책 이념,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하는데 이거 문제 많다고 많은 신문에서 많은 사서에서 지적을 했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또 이해창 후보께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 단일화 왜 하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과반수 투표를 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 조항이 있었다면 사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39% 받으셨고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41%를 받았습니다. 소수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는 이해창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퇴하면 저희 표에 많은 표가 이해창 후보한테 간다고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반대로 노무현 후보께서 사퇴를 해주시면 노무현 후보의 표는 저한테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저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달라지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정녕 어떤 후보인가 앞으로 검증을 거쳐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월드컵 이후 분위기 가지고 지지가 높은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회창 후보하고 이런 토론을 거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난번 경선 때에도 이인재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강하다고 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그것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의혹이 없어서 이해창 후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